태조. 이친별친자 중결군진, 호송원 송원거사, 시호 진계운성 문신무대왕 유형인물시대 조선 출생 사망 1335년 10월 11일에서 1408년 5월 24일 성교광 출신 지화령부 성결 남본관전주, 관련 사건 고려멸망, 조선개국, 제1-2차 왕자의 난대표관 지경삼사사, 삼군도 총재사. 정의. 조선전기 제1대왕. 개설. 제1 1392에서 1398. 본관은 전조. 초명은 이성계이다. 처음 자는 중결이다. 호는 송원거사이다. 등급 후에 이름을 이단, 자를 군진으로 고쳤다. 화령부에서 태어났다. 이자춘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최한기의 딸이다. 비는 신의왕후 한씨이다. 계비는 신덕왕후 강씨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담대했다. 특히 활솜씨가 뛰어났다. 그의 선조 이한사가 원나라의 지배 아래 여진인이 살고 있던 남경에 들어가 원나라의 지방관이 된 뒤부터 차차 그 지방에서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이한사의 아들 이행이, 손자 이춘 이대대로 두만강 또는 덕원 지방의 천호로서 원나라에 벼슬했다. 이자춘도 원나라의 총관부 가있던 쌍성의 천호로 있었다. 이자춘은 1356년 고려의 쌍성 총관부 공격 때 내응해 원나라 세력을 축출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고려의 벼슬을 받았다. 이자춘은 1361년 삭방도 만호겸 병마사로 임명되어 동북면 지방의 실력자가 되었다. 승혜 및 활동사항. 이성계는 이러한 가문의 배경과 타고난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크게 활약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361년 10월에 반란을 일으킨 동로강만호 가계를 잡아 죽였다. 같은 해 홍건적이 침입해 수도가 함락되자 이듬해 정월 친병 2000명을 거느리고 수도 탈환작전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웠다. 1362년 원나라 장수 나하주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홍원 지방으로 쳐들어와 기세를 올리자 그는 동북면 병마사에 임명되어 적을 치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격전 끝에 마침내 함흥평야에서 적을 격퇴시켜 명성을 크게 떨쳤다. 1364년 최유가 원나라 황제에 의해 고려왕의 공해진 더 큰 군을 받들고 원병 1만 명을 이끌고 평안도 지방에 쳐들어왔다. 이에 최영과 함께 수주 달천 내서 이들을 섬멸했다. 이 무렵 여진족이 삼선 3개의 지휘 아래 동북면에 침범하여 함주까지 함락하는 등 한때 기세를 올렸다. 이성계는 이들을 크게 무찔러 동북면의 평온을 되찾았다. 이해 밀직부사의 벼슬과 간성양절 이때 공신 의호를 받았다. 그 뒤 동북면 원수지문화성사 화령부윤 등의 벼슬을 역임했다. 1377년 크게 창궐하던 왜구를 경상도 일대와 지리산에서 대파했다. 1380년에 양광 전라 경상도 도순찰사가 되어 아기바투 가지휘하던 왜구를 운봉해서 섬멸했다. 그 전과는 역사상 황산대첩으로 알려질 만큼 혁혁한 것이었다. 1382년 여진인 호바투가 동북면 일대를 노략질하여 그 피해가 극심했다. 이에 동북면도 지리사가 되어 이듬해 이질안과 함께 길주에서 호바투의 군대를 괴멸했다. 이어서 안변책을 건의했다. 1384년 동북면도 원수 문화찬성사가 되었다. 이듬해 함주에 쳐들어온 왜구를 대파했다. 1388년 수문화시중이 되었다. 이때 최영과 함께 임경미 염흥방을 주살했다. 이해 명나라의 천령이 설치 문제로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요동정벌이 결정되어 이에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우군도 통사가 되어 좌군도 통사 조민수와 함께 정벌군을 거느리고 위화도까지 나아갔으나 결국 회군을 단행했다. 개경에 돌아와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피한 뒤 창왕을 옹립했다. 그리고 수시중과 도총 중외제군사가 되어 정치 군사적 실권자의 자리를 굳혔다. 이듬해 다시 창왕을 피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뒤 수문화시중이 되었다. 1390년 전국의 병권을 장악했으며 고려 영삼사사가 되었다. 이 무렵 그는 신흥 정치 세력의 대표로서 새 왕조 건국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1391년 삼군도 총재사가 되었다. 조준의 건의에 따라 전제개혁을 단행해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마저 박탈했다. 마침내 1392년 7월 공양왕을 원주로 내쫓고 새 왕조의 태조로서 왕위에 올랐다. 태조는 즉위 초에는 국호를 그대로 고려라 칭하고 의장과 법제도 모두 고려의 고사를 따를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차츰 새 왕조의 기틀이 잡히자 고려의 체제에서 벗어나려 했다. 우선 명나라에 대해 사대 정책을 쓰면서 명나라의 양해 아래 새 왕조의 국호를 조선으로 확정했다. 1393년 3월 15일부터 새 국호를 쓰기로 했다. 다음에는 새 수도의 건설이 필요했다. 우여곡절 끝에 왕사 무학의 의견에 따라 한양을 새 서울로 삼기로 결정했다. 1393년 9월에 착공해 1396년 9월까지 태묘 사직 궁전 등과 숙정문 흥인지문 숭례문 도니문 의사대문 광희문 소덕문 창희문 홍화문 의사소문 등을 지어 왕성의 규모를 갖추었다. 법제 정비에도 힘써 1394년 정도전 의조선 경국전과 각종 법전이 편찬되었다. 또한 숭유척 불정책을 시행해 서울의 성균관, 지방에는 현교를 세워 유학의 진흥을 꾀하는 동시에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폈다. 이처럼 그는 새 왕조의 기반과 기본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왕자 사이의 왕위계 승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태조 즉위 후에 세자 책임 문제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계비 강씨의 소생인 이방석을 세자로 결정했다. 이에 이방원의 불만은 대단했다. 1398년 태조의 와경 중에 이방원은 세자인 이방석을 복희라고 있던 정도전 남은 등이 자신을 비롯한 신왕후 소생의 왕자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경을 동원해 그들을 살해했다. 곧이어 이방석 이방번마저 죽여 후환을 없앴다. 새 세자는 이방원의 요청에 의해 이방과로 결정했다. 태조는 이방석 이방번 형제가 무참히 죽자 몹시 상심했다. 그는 곧 왕위를 이방과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다. 1400년에 이방원이 세제로 책립되었다. 곧이어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정종은 상왕이 되고 태조는 태상왕이 되었다.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태종에 대한 태조의 증오심은 대단히 컸다. 태종이 즉위한 뒤 태조는 한때 서울을 떠나 소요산과 함주 등지에 머물러 있기도 했다. 특히 함주에 있을 때 태종이 문안사를 보내면 그때마다 그 차사를 죽여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어디에 가서 소식이 없을 경우에 일컫는 함흥차사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태종에 대한 태조의 증오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태조는 태종이 보낸 무학의 간청으로 1402년 12월 서울로 돌아왔다. 태조는 만년의 불도에 의탁했다. 덕안전을 새로 지어 정사로 삼고 영불산매의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상훈과 주모. 1408년 5월 24일 창덕궁 별전내서 승하했다. 시호는 강원지 인계운성 문신무대왕이다. 묘호는 태조이다. 능호는 건월릉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다.